안녕하십니까. 토끼왕시입니다. 오늘 2월 22일 주식 일기를 얘기하기 전에 요즘 블로그 조회수 좀 늘어났는데 유튜브를 한 덕분인지 아니면 책을 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주식 일기를 올리면 블로그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좀 더 이 일기를 올리는 걸 앞당겨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인 매수까지 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6시나 7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시간에 올리게 되면 지금 보고 내일 주식에 반영하기에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8시 전후로 올릴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식 일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7.87% 하락을 했고 프로가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27.87포인트 하락을 해서 307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있는 매매 동향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 메인에서 각 시장별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 저는 코스피 대응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코스피의 매매 동향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매매 동향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을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나, 최소한 보합장이 이어지거나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이다 싶은 종목이 아니면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다르게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매매 장구를 보여드리면 오늘의 매매 KG케미칼, 삼성 SDS, 리노공업, YN텍, 풍산 CS윈드가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전날 매수하겠다는 종목이었고 오늘 20만원을 매수를 했고 KG케미칼도 전날 매수하겠다는 종목입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27,500원에 들어갔습니다. YN텍은 제가 항상 지켜보는 종목이지만 15,000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외인들이 매수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바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조금 성급하게 샀고 제가 산 가격보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풍산은 전날 제가 매수하겠다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오늘 34,900원에 들어갔습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CS윈드도 제가 지켜보다가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오늘 CS윈드는 장중에 외인들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장중에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심해진다면 외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종목은 파는 게 맞다고 싶어서 왜냐하면 6%나 하락을 하는 건 제 상식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인들이 샀지만 외인들이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탄탄하고 호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사고 탄탄하고 호재가 있는 기업이 하루 6% 이상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월 15일부터 보더라도 벌써 11,0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88,000 기준으로는 10% 넘게 하락을 한 건데 이런 종목은 외인들이 매수를 했더라도 파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자마자 바로 2.37%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이상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몇 번 제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보면 오늘 또 지난번처럼 지난주 금요일처럼 신고가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15% 이하 신고가 돌파 종목도 당연히 많은데 AP 유성부터 살펴봤더니 AP 유성은 오늘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또 모두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종목은 이렇게까지 상승할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에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본 게 현대통신. 현대통신을 보면 오늘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고요.
이런 종목도 당연히 저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습니다. 풍산 오늘 매수한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34,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36,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를 보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600억 달아서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을 전혀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그린파워를 보면 적자 기업에서 관심 종목을 넣지 않을 거고 인텔리안테크는 과거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고 1년 최저가 대비해서 거의 6배, 7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저점 대비 7배 이상 상승을 한 점, 그리고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실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페노션은 STX 페노션에서 이름이 바뀐 종목인데 과거 STX 그룹주에 별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굳이 저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코나이를 보시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비록 오늘 매수를 했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역시 저는 이 상승세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단기에 거의 2배 이상 뛰었고요. 아니 2배 이상은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던 KG케미칼은 어제 매수하겠다는 종목으로서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전날 매수하겠다는 종목 중에서 하나머티리얼즈는 하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외국인은 13,000주를 살 동안 기간이 그것보다 한 8배, 9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관심 종목을 정하더라도 다음날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다면 매수를 하고 전날 아무리 좋아 보였던 종목이라도 다음날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간다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제가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이 종목 역시 하락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이뻐 보였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G케미칼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KG케미칼이 포스코케미칼보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리고 유통수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반드시 토론방의 얘기를 믿을 건 아니고 오히려 작전의 얘기가 더 많겠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도움되는 글도 있으니까 토론방 글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특별히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입니다.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 중에서는 HMM을 봤는데 이 종목은 적자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로 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20년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주식책을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강조를 했고 특히나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방법이 너무 유명해진 덕분인지 실제로 그런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했었는데 요즘 다시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지
흑자로 돌아선 이 기업이 1년 최저가가 2,000원대고 지금은 8배 이상 상승을 해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작에 샀었더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이고 흑자로 돌아섰지만 과거의 적자 기업이고 8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서 부담스러운 사실이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이 정말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한번 들어가 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내일 관심 받고 보고 있다가 내일 또 여전히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저도 따라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게 DB손해보험인데 DB손해보험을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을 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1월 29일 하락을 하고 2월 달에는 그것보다 좀 상승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고요. 거의 20%, 3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2,000원 정도 지금 매수한다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5% 정도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4% 정도.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내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외인 매수 중에서는 괜찮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리노공업은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안랩 같은 경우도 테마주로 매수를 한번 했었다가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은 딱히 추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은 보여드리면 풍산부터 클래시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어놨고 매매 타이밍 들어온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DB하이텍과 HMM입니다. 여기는 빠졌네요. 나이스펜과 정보는 오늘 또 약간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외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21,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DB하이텍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제가 다시 들어갈 종목이지만 DB하이텍은 현재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이 8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식 매매 일지를 써서 매수를 한 날짜와 수량 금액, 그 다음 매수 이유, 매도를 한다면 매도를 한 날짜와 수량 금액,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 날 이후로 5일간의 거래일 동안 주가를 적어 놓는데 이렇게 해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TCK 같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TCK는 제가 2월 9일에 매도를 해서 2월 9일에 매도를 했고 5%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매도 단가가 16만 2,200원인데 5일간 주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은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잘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매수한 종목 이하로 떨어진다면 2월 8일에 15만 3,8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저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주식 복귀표, 주식 수익표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게 나중에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전날 제가 폐지 대란 관련해서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폐지를 수급하지 못하면 제지 쪽이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제지 쪽 주식이 떨어지기보다는 거의 보합이나 약상승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 폭락을 했다면
우량한 종목을 찾아서 제가 매수를 했겠지만 폭락이 아니라 보합 내지는 약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폐지대라는 종목 발굴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은 기초자산 그대로지만 현재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클래시스와 그다음에 CS 윈드 때문인데요. 뭐 이런 종목을 점점 줄여나가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수익을 더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손실을 보고 최근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카페에서도 오늘 들어보니까 여학생 둘이서 주식 얘기를 했었고, 또 제 지인은 제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수익 내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거냐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급등장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급등이든 하락이든 부합장이든 언제 어디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낮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 찾는 거기 때문에 지인이 급등장 수익 낸 걸 자랑하는 걸 듣고서 저랑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반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N텍을 너무 일찍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라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외인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물론 가긴 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느긋하게 진득하게 지켜보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CS 민트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은 CS 민들 오늘 바로 손절을 했는데, 종목을 잘못 고른 건 제 사실 맞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2%까지 가지 않고 제가 아니다 싶은 종목 바로 매도했기 때문에 손절 기준까지 가지 않고 바로 매도한 것은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제 손절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매도를 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2월 20일 주식 일기를